안녕하세요. 블루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메타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경우에 요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조금 부족하게 갖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요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학업 성취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 문제 중에서 단순한 계산 문제, 뭐 암산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사칙 연산 같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수식을 좀 길게 풀어서 풀어 내려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경우에 그 아이가 틀린 문제에 좀 주목해 보세요. 그 아이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중간까지 잘 풀어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 막혀서 그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부분, 여기까지는 알아서 잘 풀었는데, 요 부분은 공식을 몰랐다던가, 이해를 잘 못했다던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요 뒷부분은 잘 몰라서 틀렸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서 학습 능력, 학습 성취도 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메타인지 능력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메타인지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 메타인지가 발현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뇌가 이완이 돼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상태일 때 알파파가 뇌에서 막 나오면서 요 메타인지 능력이 좀 올라가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자신감도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긴장감과 공포,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는 상태라고 해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요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흥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아이가 그 목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메타인지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약간 공유를 드려보면 뇌가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서적인 안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이라던가 호흡, 시험 같은 거 볼 때 긴장하는 아이들 이런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잖아요. 명상, 호흡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문제를 설명해서 풀어보기.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풀어보기. 혹은 스스로 어떤 상대가 있지 않다면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글로 써보기. 글로 써내려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낯선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선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들어가 보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보다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학습을 하는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인들, 다른 분들에게도 어떤 목표를 세운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어떤 그런 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거나 요런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메타인지라는 부분은요. 그래서 꼭 학생분들,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성인분들도 요런 부분을 조금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조금씩 접목시켜 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공유를 좀 드려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로사였습니다.